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김장에 잘 안 오던 스니님의 친정오빠 부부에게 친정어머니가 시원한 결단을 보여주셨다는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이 쌀쌀해지고 김장철이 다가오니 작년 김장할 때가 생각이 나서 글을 보내요. 나름 사이다라서요. 작년 김장날 저희 친정엄마가 드디어 결단의 탁자를 베었습니다. 저희 새언니 김장하는 날 와서 김장하고 김치 못 가지고 갔어요. 올해는 저희 엄마가 큰오빠네는 김장날 오지도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곧 40 되는 아줌마예요. 친정과 시댁 모두 서울에 있어요. 저희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남 이녀 중 장녀입니다. 오빠 하나 있고 여동생과 남동생이 하나씩 있어요. 저희 형제들 모두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시댁은 서울 아파트에 사시고 시부모님은 워낙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라서 김장은 하지 않아요. 친정에서 김장을 할 때 김치 한 통 시댁에 가져다 드려요. 그 김치 한 통으로 시부모님 두 분이서 거의 반년은 드시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시댁에 가져다 드리라고 따로 김치 한 통을 주시거든요. 혹시 오해할지 몰라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시부모님 김치 한 통 받으시면 한우 세트 친정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김장 때 받은 김치 다 떨어지면 저희 시부모님 저에게 김치 한 통만 달라고 하세요. 친정김치 드셔본 이후로 사먹는 김치 못 드시겠다고 하시고요. 이건 저희 친정에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겉절이 드시고 싶으시면 시어머니가 조금씩 해서 드십니다. 친정은 단독주택이에요. 겨울에 춥고 난방비도 많이 들어서 아파트로 이사가라 말씀드려도 아파트는 답답하다고 싫어하세요. 마당이 있어서 친정에서 김장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장하는 날은 김장도 하고 제 남동생이 고기도 굽고 해서 먹고 그래요. 김장하는 날은 보통 주말이고 저희 형제들, 조카들 모두 다 모이는 날입니다. 저희 형제들은 김장 당일에 가서 김치 속 버무려서 배추에 속 넣고 가져오면 돼서 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며칠 전부터 저희 부모님은 신경 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렇죠. 김장하는 날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문제였죠. 문제는 항상 오빠와 새언니, 매년 김장하는 날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했어요. 안 와도 나중에 와서 김치 가져갔고요. 형제간에 뭘 그런 걸 가지고 불만을 갖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동생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오빠나 새언니가 우리에게 전화해서 김장하는 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다 미안하다 정도만 말했어도 불만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빠는 자기가 장남이라는 것을 자주 말하곤 했는데 그 말에는 장남이라 유산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뜻이 은근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들 다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부모님 재산은 살고 계신 집이 전부고요. 결국은 그 집은 자기 차지라는 것이죠. 부모님 집을 오빠가 독차지하고 나는 전혀 못 받을까봐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고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을 벌써부터 생각하는 오빠의 그 생각 자체가 싫었습니다. 자기가 장남이라고 자기 자식들도 무슨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곤 했는데 그것도 싫었어요. 제 아이들과 조카들은 그냥 형제처럼 지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무슨 장남의 자식들은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오빠의 뇌구조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아이들을 저렇게 키워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했고, 아기였을 때는 저를 고모고모 하면서 쫓아다녔던 예쁜 내 조카들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장남이라고 부모님에게나 형제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마음도 없었어요. 오히려 동생들이 더하면 더했죠. 그러면서 매번 본인이 장남인 것을 강조하고 새언니는 매번 자식 자랑만 하고 있으니 저와 동생들은 오빠와 새언니를 대하기가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김장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5년 전부터는 김장 비용을 저희 형제들이 내기로 했거든요. 그 전에도 물론 각자 알아서 엄마에게 돈을 드렸는데 5년 전부터는 김장 비용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n분의 1을 해왔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오빠가 장남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으면 김장 비용을 혼자 다 내던가요. 비용은 똑같이 내고 김장날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니 저와 동생들이 불만이 생겼던 거죠.
제 여동생은 성깔이 좀 있어서 엄마에게 오빠네 김장 안 오면 주지도 말라고 몇 번을 짜증내면서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는 사람이 너그러워야 한다는 말로 제 동생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는데 그게 어디 되나요? 게다가 김장하는 날 와서 새언니는 자기네 가져갈 것만 하면 더 이상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 형제들이 순하니까 그 꼴을 보고도 별말 안 했지 다른 집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새언니가 하는 짓을 보고 김장 도와주러 온 동네 아줌마가 언니, 맏며느리 잘못 얻었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작년 김장할 때 드디어 일이 생겼습니다. 김장할 때가 다가오니 제 여동생은 또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새언니, 이번에 또 안 오거나 하면 김치 주지 말라며 짜증을 내는 것이죠. 저도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도 부모님은 큰오빠도 자식인데 어디 그렇게 되겠어요? 엄마에게 말은 했지만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김장하는 날 큰오빠가 새언니와 오긴 왔어요. 물론 제일 늦게 왔고요.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고무장갑 끼고 일을 시작하더군요. 또 자기네 김치만 속 넣어서 김치통에 담더니 차에 실으려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 그거 싣는 게 중요하냐면서 나중에 실으라고 하셨어요. 새언니와 오빠는 김치통을 한쪽에다 놓고는 집에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쉬다가 일 끝나니까 나오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성격이 급해서 오빠와 새언니 나오라 하라고 하실 텐데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일 다 끝나고 저와 동생들은 차에 김치통을 싣고 있는데 그때서야 오빠와 새언니가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자기들 김치통을 차에 실으려 하는데 너희는 김치 가져가지도 말라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엄마가 오빠와 새언니에게 너희는 그렇게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가져가고 싶냐고 괘씸해서 김치 못 주니 사 먹던지 너희가 알아서 해 먹던지 하라고 하셨어요. 저와 동생들은 너무 놀랐죠. 오빠와 새언니가 철딱서니 없는 행동을 해도 감싸주기만 하던 엄마였으니까요. 아빠도 놀라시고 오빠와 새언니는 얼어붙어 있고 그때는 놀라서 멍하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엄마는 오빠에게 너희가 낸 김장 비용 돌려줄 테니 그거 가지고 가라고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오빠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요즘 일이 바빠서 피곤해서 그랬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옆에서 근데 오빠 김장할 때 매번 오빠네 거 다 하면 일 안 했잖아. 매번 그렇게 피곤했어? 이러면서 놀리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생이 새언니에게 언니, 요즘 김치 사 먹는 것도 맛있어. 그냥 편하게 사 먹으면 귀찮게 일하러 안 와도 되고 언니도 좋지 뭐. 이러는데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네요. 엄마가 큰오빠와 새언니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김장하러 오지 않아도 너희들 거 해서 주었고 와서 너희는 너희들 가져갈 김치만 하고 쏙 빠져도 말도 안 했는데 이제 동네 망신스러워서 안 되겠다고 하셨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새언니 하는 짓을 보고 나에게 큰 며느리는 도대체 어떤 집딸이길래 저런 식으로 하냐고 했다면서 망신스러우니 너희들 이제 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오빠는 맨날 장남이라고 강조만 했지 장남 역할은 언제부터 할 거야? 그랬는데 엄마가 저를 째려봤어요. 엄마는 맨날 나한테만 그래.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결단을 내려줘서요. 그날 저녁에 동생들이랑 단톡방 따로 만들어서 얘기하는데 엄마가 오늘 정말 큰일 하셨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희 오빠가 염치도 없고 제멋대로 한 것이 부모님이 장남이라고 떠받들어서 그런 것도 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불만이 쌓이다 보면 우리 형제들끼리 의상할까 걱정돼서 오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톡방에서 동생들은 부모님 원망도 좀 했어요. 참다가 이렇게 크게 일을 벌일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했으면 다들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작년 김장 때는 시원했습니다.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김장 다녀오면 며칠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했었는데 기분 좋은 근육통이었죠. 이번 김장 때는 저희 엄마가 오빠네 오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빠가 잘난 척과 허세로 동생들 우습게 생각해서 그렇지 마음은 정말 소심하거든요. 이번 김장 때는 될 수 있으면 전날부터 친정에 가서 도와야겠어요. 보통 어르신들 평생 안 바뀌시는데 이제라도 바뀌셔서 다행입니다.
집집마다 얌체 같은 형제가 한 명씩은 있나 봐요. 저도 시원하네요. 이번 사연은 김장은 안 오고 김치는 가장 많이 가져가던 동서가 시원하게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1년 차 40대 초반 아줌마입니다. 저희 시부모님 1년 중 가장 큰 이벤트인 김장 때가 다가오니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글을 씁니다. 판에서 보면 벌써 추석 얘기는 한물 가고 벌써 김장에 대한 스트레스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네요. 일 자체가 힘들어서 김장을 하러 가기 싫다는 글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은 안 하고 김치만 받아가는 얄미운 형제 때문에 김장에 가기 싫다는 글이더군요. 저도 그 얄미운 시동생네로 인해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지요. 신랑과 결혼을 하고 그해 겨울부터 저는 시댁에 김장을 하러 갔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고 시댁은 경기도 외곽에 있어요. 시부모님의 고향은 원래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의 한 동네입니다. 아버님 은퇴하시고 전원 생활을 하시겠다고 시골 동네로 이사를 가신 것이죠. 지금 시부모님이 사시고 계신 곳으로 가신 때가 저희 결혼한 지 1년 되었을 때였어요. 시부모님은 그곳에 집과 옆의 텃밭을 매입하셔서 들어가 사시고 계십니다. 시댁 옆의 밭은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좀 커요. 그곳에서 농사일을 하시면서 계시는데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도 주말에 종종 갔었지만 아이들 태어나고는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아이들 흙 만질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서울 저희 동네의 놀이터에서 모래장난을 아이들에게 시키고 싶어도 워낙 그 모래 속에 고양이 똥이 많이 나오니 좀 꺼려지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에 가면 아이들이 깨끗한 흙에서 흙장난도 할 수 있고 여름에는 시댁 마당에서 큰 다라에 물 받아놓고 물장난도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았어요. 겨울에는 텃밭 옆에 비탈길에서 눈썰매도 탈 수 있고요. 이런 것을 정말 공짜로 아이들에게 체험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신랑도 시댁에서 아이들과 놀면서 자기도 신나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신랑은 장남이고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습니다. 신우와 시동생 둘 다 수더분한 성격이에요. 신우의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요. 동서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정이 안 가는 사람이었는데요. 시동생네는 결혼 7년 차입니다. 결혼하고 이듬해부터 시동생은 아이 셋을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김장 때 사실상 저희와 신혼에는 하는 일이 많지는 않다고 봐야죠. 서울에서 자라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김장하는 날에 시댁에 가보면 무채를 썰어서 김치속을 만들어서 절인 배추에 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김장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아시죠? 배추를 심고 키우고 배추 뽑아다 다듬고 절이고 하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요. 그것을 시부모님께서 동네 분들 도움을 조금 받아 저희와 신혼애가 오기 전날까지 다 해놓는 것이었죠. 김장날은 김치도 하고 수육을 해서 방금 만든 김치와 함께 먹고 아버님 진열장에 있는 와인도 제 마음대로 꺼내서 먹고 하면 허리는 며칠간 아프지만 저도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좀 크면서 김장하는 거 재밌다고 좋아하더군요. 어른들 김치 만드는 동안 아이들은 옆에서 놀다가 잔심부름도 하고 그러면 아버님은 아이들이 하는 잔심부름이 아이들 없으면 어른 누군가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며 아이들도 어른 한몫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시동생네는 아이들이 크는 동안 시댁에 거의 오지도 않았지만 김장 때가 되면 시부모님과 저희 신우네가 허리가 끊어져라 담근 김치 실어가기 바빴죠. 지금까지 아이들 어리다고 어머니께서 동서를 안 부르시다가 재작년 김장 때 동서를 처음 불렀습니다. 동서는 친정에 가서 김장해서 먹겠다고 하며 김장 때 다시는 자기를 부르지 말라고 했답니다. 동서가 어머님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해 김장날 시동생네는 점심 먹을 때쯤에 시댁에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수육과 겉절이에 점심 먹고 동서는 아이들과 집안에만 있다가 가져온 김치통에 김장김치 꽉꽉 채워서 갔어요.
아버님이 저녁 먹고 가라고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 한다며 집에 갔습니다. 그날 저도 감기 기운도 좀 있어서 컨디션도 안 좋은데 시동생네가 이렇게 얄미운 행동을 하니 일도 더 힘들게 느껴지고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는 시부모님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김치통들을 집에 올려와서 김치 냉장고에 모두 넣고 씻고 나니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신랑에게 시동생네 얄밉다고 했더니 그렇게 생겨먹은 놈을 어쩌겠냐고 하더군요. 작년 김장을 할 때는 한참 전부터 저희가 주말에 가서 시부모님과 배추 모종 내는 것도 함께 했습니다. 배추 모를 심고 옆에 알타리무도 키우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동서가 그렇게 얄미운 행동을 했던 것이 어머님도 못마땅하셨는지 이번에는 김장하러 오는 사람만 김치를 줄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어머님이 설마 진짜로 그러실까 하고 어머님 말씀을 반신반의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신랑이 시부모님과 함께 배추 모종을 낼 때 개수를 세어봤는데 시동생네까지 김치를 주고도 남을 만큼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얄미운 동서네가 일은 안 하고 김치는 받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작년 김장 때는 저희 가족은 토요일에 가서 배추 다듬고 절이는 것까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김장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하기 며칠 전에 어머님은 동서와 통화를 했대요. 이번에도 동서는 친정에서 김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더군요. 어머님은 그래도 시동생이 엄마 김치를 찾는다며 동서에게 김장에 오라고 했대요. 동서는 그날 스케줄을 봐야 한다고 얼버무리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장 당일 시동생네는 당당히 새로 구입한 16리터 김치통 4통, 그리고 어머니 댁에서 가져갔던 빈통 1통, 이렇게 총 5통의 김치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역시나 점심 먹을 시간쯤에요. 저희가 전날에 시댁에 가서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밥을 먹고 일을 했던지라 점심을 11시도 채 안 되어서 먹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 도와주시러 오신 동네 아주머니들도 시장하실 것이라며 아버님이 일찍 점심을 먹자고 하셨어요. 신혼에는 일찍 와서 아침을 안 먹고 11시에 밥을 함께 먹었죠. 그리고 시동생네는 12시 좀 안 되어서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머님이 시동생네 오자마자 밥부터 먹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그날은 밥 먹었냐 소리도 안 하시더군요. 그날은 웬일인지 수육도 하지 않고 점심은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시동생을 보고도 시부모님 두 분 다 본체만 제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춥다고 아이들과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3시쯤 김치를 김치통에 담는 것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일이 모두 끝났는데 시동생이 가져온 통에는 김치가 담겨 있지를 않더군요. 시부모님의 표정을 중간중간 살폈는데 이번에는 애누리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일이 모두 끝나고 뒷정리까지 끝났더니 4시쯤이 되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돌아가시고 저희와 신혼에는 트렁크에 김치통을 싣고 시부모님네 김치통은 시댁 창고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모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생네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저녁을 나가서 먹을까 어떻게 할까 하는 얘기를 하다가 눈치만 보던 시동생 부부에게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애들도 어린데 일찍 가라고요. 시동생은 눈치만 보고 있는데 동서가 시동생에게 김치 다 실었으면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동서에게 너 친정에서 김치 한다길래 너희 거는 안 했는데? 설마 김치 가져가려고 온 거니? 이러시는 거 있죠? 동서의 놀란 표정과 떨리는 입술. 옆에 있던 남편이 동서에게 재수씨 설마 일 하나도 안 하시면서 김치 가져가려고 김치통들 가져온 거였어요? 난 작년에 가져갔던 빈통인 줄 알았는데 진짜 김치 담아가려고 가져온 통이었나 보네. 이러더라고요. 동서는 거의 울 듯한 표정이었어요. 시동생이 조용히 아이들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원래 자식들 시댁에 왔다가 집에 간다고 나가면 집 앞에서 차 안 보일 때까지 계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날은 거실에서 간다고 인사하는 시동생 부부에게 그래, 조심히 가라 하고 인사하시고 나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와 남편이 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차에 타는 시동생에게 남편이 재수 씨가 일하러는 안 오고 여태껏 너 시켜서 동치미고 열무고 싫어오라고 해서 갖다 먹었다며? 너도 이 새끼야 양심이 있어봐라. 우리랑 땡땡이네는 와서 일도 하고 김장 양념값도 엄마 드리는데 니네는 그렇게 김치만 갖다 먹고 싶냐? 내가 이번에도 니네 거 김장해주면 다시는 김장하러 안 온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다. 양심 좀 가지고 살아 이 새끼야. 이랬어요. 너무 고소해서 제가 옆에 있다가 여보 조용히 얘기해. 동서 듣겠어. 양심은 도련님만 없는 건가 뭐? 라고 동서 다 들리게 얘기했습니다. 시동생네를 배웅하고 저녁 먹고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나니 개운하더라고요. 신랑에게 진짜로 어머님께 시동생네 김치 주지 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부모님께 서운한 것보다는 자기에게 서운한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을 그렇게 했다더군요. 저는 시동생네 김치 못 가져간 것만으로도 신이 나서 신랑에게 역시 당신은 생각이 깊어 라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칭찬을 했어요. 시동생네 김치 안 준 것이 누구의 생각인지 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얄미운 동서가 김치만 쏙 받아갔으면 나도 내년부턴 김장 안 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매년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럴 일이 없어서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래야 공평하죠. 고생하는 사람의 감정을 위해서라도 일 안 하는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해야죠. 까짓 거 좀 주지. 형제간에 너무하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만큼까지는 마음이 넓지 못한가 봐요.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동서와 통화할 때 너네는 친정에서 김장해서 이번에도 안 올 거지? 하고 물어보신 것에 동서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고 얼버무렸다는데 올해는 동서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어요. 만약에 처음으로 동서가 김장에 참여한다면 제가 동서 좀 빡세게 굴려주려고요. 그동안 핑계대면서 김치는 엄청 받아갔는데 그거 동서 부부가 다 먹기나 했겠어요? 아이들은 어려서 김치 거의 안 먹었을 거 뻔하고요. 여기저기 동서 친정에 인심이나 썼겠죠. 어쨌든 이번 김장날에 동서 행동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김장하러 온 자식들과 함께 안 온 자식들 김치까지 챙겨서 일하러 온 자식들마저도 짐 빠지게 만들던데 쓰니님 시부모님은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번 사연은 허락 없이 김장김치를 얄미운 신운에 갖다 준 남편의 게임기를 없애버렸다는 남편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초등학생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예전에 미즈넷이나 판에서 명절 때나 김장 때가 되면 참 많은 글이 올라오곤 했었는데요. 저도 김장 때만 되면 참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친정에서 해온 김장김치를 신우에게 줘버리는 남편 때문에요. 시댁은 김장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김치를 하거나 아니면 사 먹거나 합니다. 저희 친정은 지방인데 해마다 직접 키운 배추와 무, 대파 등으로 김장을 담가서 형제들과 부모님 김장을 함께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추를 심는 것부터 김장날 버무려서 김치통에 담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키운 배추로 김장을 한 것이 얄미운 신우의 입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면 정말 소름 끼치게 싫습니다. 일단 김장에 들어갈 배추와 무, 파 등은 부모님이 직접 심고 뽑아서 김장날 전에 배추를 절여 놓습니다. 친정 오빠네는 젓갈 종류를 사가지고 오고 언니네는 고춧가루와 김치에 넣을 야채들을 사가지고 옵니다. 저는 김장에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친정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요. 김장 당일에는 저희와 형제들 모두 부모님 댁으로 가서 김치속을 버무려서 부모님이 절여 놓으신 배추에 속을 넣고 김치통에 담은 다음 뒷정리하고 집에 옵니다. 그렇게 하루 김장을 하고 오면 늘 하던 일이 아닌
몸 쓰는 일이라서 다음날 온몸이 다 아프지만 우리 네 식구 잘 먹고 나중에 김치 쉬면 찌개도 많이 끓여 먹고 해서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우는 저를 견제한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도 명품백까지는 아니어도 짜잘하게 오빠에게 사달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결혼을 한 오빠에게 새언니 눈치도 전혀 보지 않으며 뭘 사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란 생각이었거든요. 남편에게는 신우의 요구를 그렇게 다 들어주지 말라고 잔소리를 한 적이 있었지만 신우에게 대놓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신우와 가깝지도 않았고요. 제가 남편이 신우에게 해주는 것을 잔소리하는 것이 약해서였을까요? 저희가 결혼하고 2년 뒤에 신우가 결혼을 했는데 그 해에 남편은 신우에게 친정에서 해온 김치 한 통을 저에게 말도 없이 갖다 주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김장을 할 때 저희 시댁도 한 통 가져다 주라시며 꼭 시부모님을 챙기셨습니다. 시부모님께 김치 한 통을 가져다 드리면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고는 며칠 안 되어 홍시나 한우 같은 것을 친정에 보내셨고요. 하지만 신우는 김치를 가져다 주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제가 속이 좁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고생해서 농사지어 형제들과 열심히 담근 김장김치를 가져다 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니 은근히 기분이 상하더군요. 3년간 신우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김치를 가져다 주니 그 다음 해부터는 주기 싫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이런 제 마음을 말했고요. 남편은 윗사람이 돼서 그렇게 각박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계속 신우에게 김치를 주자고 했지만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해마다 남편은 김장을 하고 와서 신우네에 김치를 한 통씩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편과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속이 좁다고 비난을 했고,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으면서 김치 주기 싫다고 하며 싸운 것이죠. 올해도 2주 전에 저희 친정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있어서 김장날 못 가고 저만 가서 친정 식구들과 김장을 해서 차에 김치를 싣고 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트렁크에 있는 김치를 집으로 올려왔는데 그날 저희 거는 김치 냉장고용 김치통에 김치를 담아왔고 시댁에 드릴 김치는 흰색 큰 김치통에 담아왔거든요. 근데 저희 김치 냉장고용 김치통에 하나가 모자랐습니다. 남편에게 트렁크에 있는 김치통 시댁 가져다 드릴 거 빼고 전부 가져온 것이냐고 물었더니 전부 가져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정에서 한 통을 놓고 왔나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댁에 김치 가져다 주고 온다고 가고 저는 씻고 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 김치냉장고용 김치통 하나의 행방을 친정 식구들에게 물어가며 찾아봤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랑이 저 몰래 신혼에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더라고요. 며칠 뒤에 신랑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치냉장고용 김치통 하나가 없어졌는데 신혼에 가져다 준 것이냐고요. 신랑은 당당하게 맞다고 하더군요. 근데 왜 저에게 얘기도 안 하고 가져다 주었냐고 했더니 못 낀 놈이 성낸다고 저에게 그렇게 각박하게 굴지 말라고 버럭하는 거예요. 나 원 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 친정에서 한 김치인데 누구에게 주고 말고는 내 마음인 거 아니겠냐고 신랑에게 말했더니 신랑은 정말 어이없게도 신우가 우리 집 김치 환장하는 거 잘 알지 않냐면서 우리 김치 잘 안 먹잖아.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김치 자주 안 먹는다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고 우리 애들도 김치 잘 먹어서 매년 김장하기 전에 김치 다 먹었었어 라고 했는데요. 할 말이 없었는지 신우네가 우리 김치에 환장하는 걸 어쩌겠냐고 하면서 제가 속이 좁다느니 각박하다느니 되려 언성을 높이더군요.
결혼 전부터 괜히 나를 견제하는 듯한 신우 태도도 싫었었고, 결혼 후부터는 남편의 돈도 남편 혼자만의 돈이 아닌데, 저 몰래 오빠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도 싫었고, 매년 김치를 받아놓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것도 얄미웠기에, 신우에게 김치를 주는 것이 싫었는데, 내가 뭐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도 있느냐고 저도 언성 높이며 싸웠습니다. 신랑은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아랫사람에게 인심 쓸 줄 모른다는 인신공격으로 일관하더군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년부터는 친정에서 김장할 때 자기는 안 간다고 하며 삐지고요. 그럼 알겠다고 나도 내년부터는 김장할 때 김장 비용 친정에 드리지 않고 김장김치 받아올 테니 더럽고 치사한 처가김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치사하다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알겠으면 신우에게 몰래 갖다 준 김치 다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답도 안 하고는 거의 일주일 동안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삐져서 있었습니다. 읽으시는 분들도 제가 속이 좁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치를 나 몰래 빼돌리는 남편이 돈이나 다른 것들은 못 빼돌릴까요? 이런저런 생각과 분함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과 신우가 괘씸해서 못 견디겠더군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퇴근해서 남편 게임기를 챙겨서 언니네 창고로 쓰는 방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는 가끔 가고 주말에 게임기로 낚시 게임을 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토요일에 아침부터 난리가 났네요. 자기 게임기 어디 갔냐고 묻길래 사촌 언니 아들이 그 게임기 사달라고 조르고 있다고 하길래 갖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게임기를 왜 주냐고 성질을 내길래 조카에게 뭘 그리 야박하게 구냐며 애한테 어른이 그 정도도 양보 못하냐고 해버렸네요. 그게 얼마짜린데 이러면서 남편은 자기가 동생네 김치 갖다 준 것에 복수하는 것이냐며 성질을 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 잘했다며 김치 갖다 준 것에 화는 나는 더럽고 치사한 것이고 게임기 조카에게 가져다 준 것에는 성질내는 남편은 더럽고 치사한 것이 아니냐고 했어요. 자기가 그 게임하는 낙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걸 남을 주냐며 따지길래 나도 김치 먹는 낙으로 사는 사람인데 다음 김장 때까지 김치 모자라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왜 남을 줬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게임기랑 게임 CD들까지 다시 다 하려면 50만 원 돈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지지 않고 우리 김치는 부모님이 직접 재배한 배추로 한 것이고 형제들의 정성이 들어간 것이라 누구에게도 팔지 않겠지만 꼭 팔라고 누군가가 간곡히 부탁한다면 한 통에 2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며 다시 게임기 돌려받아 오라고 하더군요. 애한테 줬다 뺏는 것이 말이 되냐며 윗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삐져서 입을 다물어 버린 지 며칠 되었네요. 친정에서 해온 김치를 내 허락도 없이 왜 제멋대로 인심을 쓰나요? 그것도 내가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몰래 갖다 준 것이 정말 화가 나서 아직도 풀리지를 않습니다. 매년 친정부모님이 고생해서 자식 손주들 먹이려고 담근 김장김치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 게임기를 사촌 언니네 조카 줬다고 거짓말한 것이 유치하다고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김장김치든 뭐든 제 허락 없이 남편이 마음대로 인심을 쓸 사람이기에 저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와 상의 없이 남편이 무슨 인심 쓸 때마다 남편이 아끼는 물건 하나씩 언니네 창고방에 갖다 놓을 생각입니다. 유치한 부부싸움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얼른 코로나가 지나가길 바랍니다. 유치하게라도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남편은 계속 제멋대로 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쓰니님 잘하셨어요. 남편도 앞으로는 조심할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김장은 안 오고 김치는 많이 가져가던 동서가 시원하게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후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1년 차 40대 초반 아줌마입니다. 저희 시부모님 1년 중 가장 큰 이벤트인 김장 때가 다가오니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글을 씁니다. 판에서 보면 벌써 추석 얘기는 한물 가고 벌써 김장에 대한 스트레스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네요.
일 자체가 힘들어서 김장을 하러 가기 싫다는 글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은 안 하고 김치만 받아가는 얄미운 형제 때문에 김장에 가기 싫다는 글이더군요. 저도 그 얄미운 시동생네로 인해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지요. 신랑과 결혼을 하고 그해 겨울부터 저는 시댁에 김장을 하러 갔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고 시댁은 경기도 외곽에 있어요. 시부모님의 고향은 원래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의 한 동네입니다. 아버님 은퇴하시고 전원 생활을 하시겠다고 시골 동네로 이사를 가신 거죠. 지금 시부모님이 사시고 계신 곳으로 가신 때가 저희 결혼한 지 1년 되었을 때였어요. 시부모님은 그곳에 집과 옆에 텃밭을 매입하셔서 들어가 사시고 계십니다. 시댁 옆에 밭은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좀 커요. 그곳에서 농사일 하시면서 계시는데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도 주말에 종종 갔었지만 아이들 태어나고는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아이들 흙 만질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서울 저희 동네의 놀이터에서 모래장난을 아이들에게 시키고 싶어도 워낙 그 모래 속에 고양이 똥이 많이 나오니 좀 꺼려지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에 가면 아이들이 깨끗한 흙에서 흙장난도 할 수 있고 여름에는 시댁 마당에서 큰 다라에 물을 받아놓고 물장난도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았어요. 겨울에는 텃밭 옆에 비탈길에서 눈썰매도 탈 수 있고요. 이런 것을 정말 공짜로 아이들에게 체험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신랑도 시댁에서 아이들과 놀면서 자기도 신나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신랑은 장남이고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습니다. 신우와 시동생 둘 다 수더분한 성격이에요. 신우의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요. 동서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정이 안 가는 사람이었는데요. 동생네는 결혼 7년 차입니다. 결혼하고 이듬해부터 시동생은 아이 셋을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김장 때 사실상 저희와 신우네는 하는 일이 많지는 않다고 봐야죠. 서울에서 자라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김장하는 날에 시댁에 가보면 무채를 썰어서 김치속을 만들어서 절인 배추에 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김장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아시죠? 배추를 심고 키우고 배추 뽑아다 다듬고 절이고 하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요. 그것을 시부모님께서 동네 분들 도움을 조금 받아 저희와 신혼애가 오기 전날까지 다 해놓는 것이었죠. 김장날은 김치도 하고 수육을 해서 방금 만든 김치와 함께 먹고 아버님 진열장에 있는 와인도 제 마음대로 꺼내서 먹고 하면 허리는 며칠간 아프지만 저도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좀 크면서 김장하는 거 재밌다고 좋아하더군요. 어른들 김치 만드는 동안 아이들은 옆에서 놀다가 잔심부름도 하고 그러면 아버님은 아이들이 하는 잔심부름이 아이들 없으면 어른 누군가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며 아이들도 어른 한몫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시동생네는 아이들이 크는 동안 시댁에 거의 오지도 않았지만 김장 때가 되면 시부모님과 저희 신우네가 허리가 끊어져라 담근 김치 실어가기 바빴죠. 지금까지 아이들 어리다고 어머니께서 동서를 안 부르시다가 재작년 김장 때 동서를 처음 불렀습니다. 동서는 친정에 가서 김장해서 먹겠다고 하며 김장 때 다시는 자기를 부르지 말라고 했답니다. 동서가 어머님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해 김장날 시동생네는 점심 먹을 때쯤에 시댁에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수육과 겉절이에 점심 먹고 동서는 아이들과 집안에만 있다가 가져온 김치통에 김장김치 꽉꽉 채워서 갔어요. 아버님이 저녁 먹고 가라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 한다며 집에 갔습니다. 그날 저도 감기 기운도 좀 있어서 컨디션도 안 좋은데 시동생네가 그렇게 얄미운 행동을 하니 일도 더 힘들게 느껴지고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는 시부모님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김치통들을 집에 올려와서 김치냉장고에 모두 넣고 씻고 나니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신랑에게 시동생네 얄밉다고 했더니 그렇게 생겨먹은 놈을 어쩌겠냐고 하더군요. 작년 김장을 할 때는 한참 전부터 저희가 주말에 가서 시부모님과 배추 모종 내는 것도 함께 했습니다.
배추모를 심고 옆에 알타리무도 키우고 했는데 재작년에 동서가 그렇게 얄미운 행동을 했던 것이 어머님도 못마땅하셨는지 이번에는 김장하러 오는 사람만 김치를 줄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어머님이 설마 진짜로 그러실까 하고 어머님 말씀을 반신반의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신랑이 시부모님과 함께 배추 모종을 낼 때 개수를 세어봤는데 시동생네까지 김치를 주고도 남을 만큼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얄미운 동서네가 일은 안 하고 김치는 받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작년 김장 때 저희 가족은 토요일에 가서 배추 다듬고 절이는 것까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김장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하기 며칠 전에 어머님은 동서와 통화를 했대요. 이번에도 동서는 친정에서 김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더군요. 어머님은 그래도 시동생이 엄마 김치를 찾는다며 동서에게 김장에 오라고 했대요. 동서는 그날 스케줄을 봐야 한다고 얼버무리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장 당일 시동생네는 당당히 새로 구입한 16리터 김치통 4통, 그리고 어머니 댁에서 가져갔던 빈통 1통, 이렇게 총 5통의 김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역시나 점심 먹을 시간에요. 저희가 전날에 시댁에 가서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밥을 먹고 일을 했던지라 점심을 11시도 채 안 되어서 먹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 도와주시러 오신 동네 아주머니들도 시장하실 것이라며 아버님이 일찍 점심을 먹자고 하셨어요. 신혼에는 일찍 와서 아침을 안 먹고 11시에 밥을 함께 먹었죠. 그리고 시동생네는 12시 좀 안 되어서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머님이 시동생네 오자마자 밥부터 먹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그날은 밥 먹었냐 소리도 안 하시더군요. 그날은 웬일인지 수육도 하지 않고 점심은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시동생을 보고도 시부모님 2분 다 본체만 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춥다고 아이들과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3시쯤 김치를 김치통에 담는 것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일이 모두 끝났는데 시동생이 가져온 통에는 김치가 담겨 있지를 않더군요. 시부모님의 표정을 중간중간 살폈는데 이번에는 애누리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일이 모두 끝나고 뒷정리까지 끝났더니 4시쯤이 되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돌아가시고 저희와 신혼에는 트렁크에 김치통을 싣고 시부모님네 김치통은 시댁 창고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모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생네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저녁을 나가서 먹을까 어떻게 할까 하는 얘기를 하다가 눈치만 보던 시동생 부부에게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애들도 어린데 일찍 가라고요. 시동생은 눈치만 보고 있는데 동서가 시동생에게 김치 다 실었으면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동서에게 너 친정에서 김치 한다길래 너희 거는 안 했는데 설마 김치 가져가려고 온 거니? 이러시는 거 있죠? 동서의 놀란 표정과 떨리는 입술, 옆에 있던 남편이 동서에게 재수씨, 설마 일 하나도 안 하시면서 김치 가져가려고 김치통들 가져온 거였어요? 난 작년에 가져갔던 빈통인 줄 알았는데 진짜 김치 담아가려고 가져온 통이었나 보네. 이러더라고요. 동서는 거의 울 듯한 표정이었어요. 시동생이 조용히 아이들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원래 자식들 시댁에 왔다가 집에 간다고 나가면 집 앞에서 차 안 보일 때까지 계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날은 거실에서 간다고 인사하는 시동생 부부에게 그래, 조심히 가라 라고 인사하시고 나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와 남편이 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차에 타는 시동생에게 남편이 재수씨가 일하러는 안 오고 여태껏 너 시켜서 동치미고 열무고 싫어오라고 해서 갖다 먹었다며? 너도 이 새끼야 양심이 있어봐라. 우리랑 땡땡이네는 와서 일도 하고 김장 양념값도 엄마 드리는데 니네는 그렇게 김치만 갖다 먹고 싶냐? 내가 이번에도 니네 거 김장해주면 다시는 김장하러 안 온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다. 양심 좀 가지고 살아 이 새끼야. 이랬어요. 너무 고소해서 제가 옆에 있다가 여보 조용히 해.
동서 듣겠어. 양심은 도련님만 없는 건가 뭐? 라고 동서 다 들리게 얘기했습니다. 동생네를 배웅하고 저녁 먹고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나니 개운하더라고요. 신랑에게 진짜로 어머님께 시동생네 김치 주지 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부모님께 서운한 것보다는 자기에게 서운한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을 그렇게 했다더군요. 저는 시동생네 김치 못 가져간 것만으로도 신이 나서 신랑에게 역시 당신은 생각이 깊어 라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칭찬을 했어요. 시동생네 김치 안 준 것이 누구의 생각인지 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얄미운 동서가 김치만 쏙 받아갔으면 나도 내년부터 김장 안 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매년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럴 일이 없어서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래야 공평하죠. 고생하는 사람의 감정을 위해서라도 일 안 하는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해야죠. 까짓 거 좀 해주지 형제간에 너무하다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만큼까지는 마음이 넓지 못한가 봐요.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동서와 통화할 때 너네는 친정에서 김장해서 이번에도 안 올 거지? 하고 물어보신 것에 동서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고 얼버무렸다는데 올해는 동서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어요. 만약에 처음으로 동서가 김장에 참여한다면 제가 동서 좀 빡세게 굴려주려고요. 그동안 핑계대면서 김치는 엄청 받아갔는데 그거 동서 부부가 다 먹기나 했겠어요? 아이들은 어려서 김치 거의 안 먹을 거 뻔하고요. 여기저기 동서 친정에 인심이 났었겠죠. 어쨌든 이번 김장날에 동서 행동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후기입니다. 댓글 잘 읽어봤습니다. 이 글을 보낼 때 약간 조마조마했었는데 김장날 얄미운 시동생네 김치 안 주고 그냥 보낸 저희 시부모님 칭찬이 대부분이라서 안심이었습니다. 시동생네가 아이가 어려서 그런 것인데 제가 속이 좁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말씀하신 분은 거의 없는 것도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지난번 김장에는 시동생네가 늦지 않게 왔더군요. 시동생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우리 아이들과 어울려 집안을 들락거리며 놀 정도였습니다. 12월 초였지만 그날 날이 따뜻해서 아이들이 밖에서 놀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일 도와주러 오신 동네 아주머니 두 분, 저희 부부, 신우부부, 시동생 부부는 김치 속 버무려서 김치 속 채우며 김치를 만들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잘 놀았습니다. 없던 일꾼 2명이 더 생기니 일이 훨씬 수월해진 것 같았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일을 잘 못하긴 했지만 절인 배추라도 나르고 김치통이라도 나르고 했습니다. 이 일은 원래 우리 아이들이 하던 것이었는데 시동생 부부가 이 일도 하고 김치 만드는 것도 하니 확실히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저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우리 가족들 함께 먹을 수육을 삶느라 왔다 갔다 해서 김치 만드는 일은 별로 안 했네요. 고기 나르고 다 먹고 나서 접시 치우고 솥 닦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김장이 끝나버렸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점심시간 조금 지나면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파서 며칠 고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또 중간중간 아이들 울거나 해서 동서가 가보려고 하면 어머님이 콕 집어서 저보고 가보라 하셔서 저는 더 조금밖에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센스 있으시죠? 일 다 끝나고 각자 김치통 트렁크에 싣는데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을 비롯해서 각 사돈댁에 갖다 드리라고 김치통 하나씩 더 주셨습니다. 항상 있었던 일이긴 했지만 그날은 제가 허리가 안 아파서인지 사돈까지 챙겨주시는 시부모님께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다들 힘드니 저녁은 나가서 먹자고 하셔서 저녁 먹고 다들 곧바로 출발하려고 집에 갈 준비 다 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 먹으면서 신랑이 시동생과 동서에게 부모님 집에 자주 오라고 했어요. 아이들 어릴 때 흙 많이 밟고 살아야 한다고요.
와서 부모님 밭일도 거들고 아이들은 흙에서 놀면 따로 어디를 놀러 가거나 할 필요도 없다고 했더니 시동생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밥 다 먹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집으로 와서 김장김치가 담긴 김치통으로 김치냉장고를 채우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동서는 이번 김장 때 처음으로 일을 해봤으니 며칠 고생했겠죠? 힘들었던 기억에 올해 김장 때 안 오려 할지도 모르겠네요. 와서 함께 일하지 않으면 시부모님께서 김치 안 주시니 안 오고 김치를 사 먹던지 와서 일하고 김치 가져가던지 알아서 하겠죠. 어쨌든 김장날 안 오고 김치는 가져가는 얌체 같은 사람은 없어서 김장날 힘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후기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후기를 보냅니다. 제 글에 관심 가져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며 제 마음에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김장하러 온 자식과 함께 안 온 자식들 김치까지 챙겨서 일하러 온 자식들마저도 짐 빠지게 만들던데 쓰니님 부모님은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사이다 사연에 사이다 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